안녕하십니까. 드럼 앤 베이스 DJ, 덥스텝 DJ, 그리고 여러 장르를 다루고 있는 제이파스입니다. 이번 무료 강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으로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됐고 여러 가지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무료 강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이메일로 연락처와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은 곧바로 연락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키베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룹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룹 활용법. 이제 어떤 의미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자면은, 의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룹은 힙합 음악에서 흔히 쓰이는 이제 샘플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한 마디를 잘라서 자기가 원하는 박자 마디에 맞춰 변형하는 형식을 샘플링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사운드를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룹은 해석하자면 단순히 고리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고리처럼 계속 돈다는 표현에서 나와 이제 반복의 유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예시는 특정 장르를 겨냥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이 비디오를 보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여하고 있는 룹 샘플들을 사용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아니면은 입문자들은 이전 비디오에 있었던 프로젝트 파일 위에다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샘플들을 같이 따라하면서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룹의 실용성을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드럼 찍는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샘플에서 제공되는 샘플팩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무료 샘플을 다운받았을 경우 샘플에서 제공되는 룹 패턴을 편집자의 어떤 입장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찍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운드를 어떻게 편집을 할까? 어떻게 이 사운드를 변형시켜서 나의 어떤 입맛에 맞게 이거를 구성을 잡을까라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하는 분위기에 근접한 사운드가 있는 샘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벤전스 샘플팩, 룸 마스터, 기타 등등 사운드의 어떤 의식을 좀 더 갖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어떤 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찍기보다는 본인이 추구하는 장르에 더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샘플이 이미 제공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찍기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구현하기보다는 즉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샘플 자체가 여러 가지 사운드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즉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전형적인 드럼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구상 이상의 무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이거를 위치를 바꿔보고 편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찍기보다는 시간이 단축되고 훨씬 재미있습니다. 이미 사운드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패턴 자체가 어떤 특정 장르에 맞춰서 샘플팩이 나오기 때문에 찍는 거면은 샘플 싱글 사운드 아니면 프리셋에 있는 싱글 사운드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씩 다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지칠 수도 있고 따분해질 수도 있거든요. 많은 룹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활용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특히 제가 같이 작업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룹은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룹은 본질적으로 음악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드럼을 찍을 필요 없이 이제는 현 시대에서 더 맞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어렵게 드럼을 찍을 필요 없이 이제는 사운드를 듣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파트를 골라 편집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는 표현은 드럼을 찍는다는 표현보다는 드럼을 디자인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느낍니다. 자, 두말하면 이제 잔소리고 어떻게 도입을 시켜서 활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제가 미디어 베이를 열어서 미디어 베이는 F5를 누르면 되거든요. F5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지정된 폴더 안에 있는 룹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8로 되어 있고 마스터 템포는 120입니다. 따라서 120 마스터 템포를 어떻게 동일한 템포로 모니터를 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채택을 하시면 자, 룹의 이제 두 마디죠. 두 마디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align beats to project 그다음에 wait for project to play는 이게 뭐냐면은 일단 align beats to project는 이 마스터 템포에 있는 템포를 미디어 베이가 함께 싱크해 줍니다. 따라서 이거는 128인데 120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뺄 경우에는 오리지널 템포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우측에 있는 wait for project to play는 곧바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있는 여기에 있는 마디만큼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마치 믹스하는 것처럼 모니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함께 들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프리뷰에서 볼륨을 설정해서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그 다음에 어떤 성향을 잘 파악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특정한 장르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 없이 그냥 랜덤으로 하니까 본인이 이거를 들으시고 아 나는 이런 스타일에는 이런 룹을 도입하면서 편집을 하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창의적으로 상상을 하시고 알아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랜덤으로 일단 몇 가지를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서 이걸 어떨까요? 이렇게 이걸 고른 상태면은 이걸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 프로젝트 파일로 데리고 오면은 여기에 BPM에 딱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일단 여기에 두 마디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지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랜덤으로 뽑을게요. 들어보면서 네 여기 있는 하우스 루브 하나 또 도입을 하고 시키고 마지막으로 하나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룹을 선택을 했는데 저번과 동일하게 싱글 세 가지면 이제 룹을 세 가지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걸 편집을 하느냐 중요한 거는 일단 킥이 저음의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전 비디오와 연장이 된 어떤 소스니까 제가 이거 변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음 영역들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오셔서 이거를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로우 컷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비디오에서는 하이패스로 여기에 커브를 이런 식으로 하이패스 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슬로프를 24로 내려서 진행을 했으면은 이번 시간만큼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상상을 하시고 주파수 대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깎고 싶은 저음 대역은 150Hz로 일단은 깎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함께 모니터링 했을 경우 이거를 뮤트시키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형식으로 편집하냐 여기 들어와서 슬라이서로 스플리트를 하나하나씩 하기보다는 여기에 보시면은 프레퍼런스에 들어오셔서 툴 머디파이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플릿 툴로 내려가시면은 스플릿 리피트 반복으로 자르는 거죠. 그러면 Alt 버튼이 이제 키 모디파이어 변형을 해주는 키이기 때문에 이걸 누른 상태로 퀀타이즈의 마디에 맞게 이거를 제가 화면을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마디에 16마디에 맞게 살려집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게 끊기네. 그럼 여기도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간단하게 여기 들어오셔서 또 자른 다음에 원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약간 뒤로 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마디가 딱 안 맞죠? 안 맞는 경우에는 가끔은 이게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루브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나온 거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이 되게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미디를 찍을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너무 마디에 맞춰서 되게 딱딱한 느낌을 낼 수 있는데 이거 일단 보류를 하고 일단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일단 잘리는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서 스냅을 풀어주시고 자연스럽게 이런 형식으로 잘리지 않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잘린 부분을 X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X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것 또한 앞단과 마찬가지로 살짝 뒤로 밀려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모니터링 하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부분도 일단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스냅을 눌러놓고 그러면 여기서 잘라주고 스냅을 다시 맞춘 다음에 네, 그러면 일단 모니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스네어는 불필요한 것 같으니까 스네어를 한번 무트 해볼게요. 여기도 에디팅을 지금 안 했죠? 여기 오셔서 자르시고 하나하나씩 뮤트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여기에서 이제 반복되지만 끝에 있는 이 사운드 에펙트로 인해서 마디를 한번 정리해주는 어떤 신호죠. 어떤 펑크의 어떤 기본 비유로 되자면은 그러면 간단하게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이게 참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Wait for Project Play를 뮤트를 안 하시면은 이거를 솔로를 했을 때 뒤에 배경에서 계속 플레이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가끔도 실수를 계속 하는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실수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Wait for Project Play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프로젝트 안에 가져왔을 때 이 샘플이 플레이가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실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예시가 됐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씩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제 관점에서 이거를 듣는다면은 뒤에 있는 부분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퍼커션과 앞단에 있는 어떤 그 하얏에 빨려 들어가는 사이드체인 되는 느낌인데 사이드체인 되는 느낌 사이드체인이라는 용어는 일단 볼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어떤 요소를 얘기하는데 컴프레서에서 이제 기능인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일단은 이거를 끝 마무리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드릴게요. 오케이를 누르면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냐? 피아노 롤처럼 일단은 여기에서 모든 거를 택하고 트랜스포즈가 이제 세미톤 하나, 둘, 세 개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올리면 이게 깨지지 않는지를 이제 목격하는 겁니다. 이제 뒤로 목격을 한다는 건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한번 올려보면은 자, 이 퍼커션을 올리면 올릴수록 뭔가 어색하니까 얘만 내리도록 하고 앞에 있는 하얏 부분만 얘 같은 경우는 앞단처럼 그냥 스트레칭을 하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놔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여기에 스냅 부분 있죠. 살짝 여기에 앞단에 더 일찍 때려주는데 이것 또한 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자르고 그다음에 밑으로 한 이후에 여기 와서 볼륨 컵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 오셔서 일단 이 부분에서 믹싱을 하실 때 간단한 믹싱이죠. 볼륨이 0이란 거를 염두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 내려보면은 어떤 형식으로 블렌딩이 되는지 더 어울리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네, 퍼커션이 아무래도 더 볼륨이 컸으면 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채널에다 이걸 이동해서 편집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Preference에 들어오시면은 올라가셔서 에디팅에서 오디오 그러면 Use Mouse Wheel for Event Volume and Fade를 누르시면은 클릭하시고 OK를 누르신 이후 Apply를 하신 이후에 여기 오시면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볼륨을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고르시고 뭐 Shift를 눌러서 한꺼번에 2개 아니면 3개 내지는 원하시는 양을 선택하신 이후에 마우스 휠을 내리면은 볼륨이 이렇게 변형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0으로 내린 이후에 0으로 올리고 이 볼륨만 내려도 돼요. 그러면 한쯤 여기에 볼륨 정보가 나오죠.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로 내리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만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룹을 한번 들어볼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것도 상당히 하얏에 많은 드라이브가 걸려있죠. 이것도 동일하게 퀀타이즈 16을 하고 Alt를 누른 이후에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들었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퍼커션 소리 있잖아요. 이 부분만 지금은 제가 킵을 하고 싶어서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뮤트를 하고 얘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들어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얏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못 쓰겠다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서 간단한 트릭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볼륨을 살짝 낮추시고 에디트 들어오셔서 채널 스트립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게이트 컴프 트랜스 사츄레이션 리미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강의 때 기능적인 면을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일단 게이트는 어떤 효과냐면은 여기에 있는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는 순간 사운드를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거죠. 꼬리를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를 제가 폴로를 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풀고 갑자기 사운드가 뮤트 됐죠? 소리가 안 나오죠? 그거는 게이트 스레시홀드를 너무 사운드가 넘기지 않게 올려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볼륨을 살짝 스레시홀드 내리게 되면은 사운드가 관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 게이트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하게 다른 시간에 알려드리고 이미 게이트를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도록 할게요. 참고하세요. 여기 릴리즈를 좀 더 짧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어택이 너무 세니까 여기 있는 어택을 올리면 앞부분에 있는 트랜지언트 딱 때려주는 느낌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쉐이커는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전 느낌과 살짝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테크니컬 쪽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운드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게 도움이 되거든요. AB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까요? 살짝 안으로 파여서 따라서 이제 게이트를 주었을 때 뒤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짧게 잡아줬다고 볼륨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택도 이런 식으로 볼륨을 앞에 커브 유형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겁니다. 좀 보세요.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해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들어보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트가 어느 식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지, 전체적인 거를 이제 에디팅 하지 않고, 자르지 않고, 이거는 게이트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이트가 어느 정도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스레시홀드를 잡아주고, 스레시홀드의 데시벨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운드가 더 짧아집니다. 이것 또한 EQ를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잘랐던 것도 EQ를 안 잡았으니까 이것 또한 이거를 잡은 이후에 탐색하도록 할게요. 그럼 한점 이것도 저음을 250으로 한번 잘라봅시다.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보면 이 부분은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스킵 가서 릴리즈를 좀 더 짧게 어택 살짝만 넣어볼게요. 어떤 나름대로의 다른 그루브가 나왔죠. 그런 비교를 한다면은 앞에 어택은 없으니까 액센트가 많이 사라져서 어택은 일단 원래대로 두고 릴리즈 살짝 그 꼬리 부분을 좀 더 짧게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네어 자체가 여기에 올려놨던 클랩 화이트 노이즈 스네어에 이제 위에 얹히게 되는데 이것 또한 여기에 있는 부분만 잡아줘서 볼륨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잠시만요. 정확하게 바디에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을 잘라서 샵을 풀어주시고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 있는 앞단도 자르셔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 한 부분을 이렇게 자르실 거면은 여기 있는 레인지 셀렉션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있는 부분을 선택하신 이후에 여기까지만 쓰시고 싶다면은 컨트롤 X를 누르시면은 아예 삭제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누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서 Shift X를 누르시면은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뒤로 더 밀어서 릴리즈를 좀 더 잘 잡을 수 있게 여기 하얗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살려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도 여기 있는 부분도 이제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이거를 X를 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X가 있어도 상관없겠네요. 거기.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튀어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일단은 줌을 해서 디테일하게 시작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잡은 이후에 Shift X를 눌러주시면은 잠깐만요. Shift X를 누르면 잘리죠? 여기서도 레인지로 셀렉션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데시벨을 마이너스 4 여기는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볼륨 차이로 다이나믹을 줄 수 있게 이 놈만 마이너스 4로 내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게이트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볼륨이 낮아지면은 스레시홀드 데시벨 값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게이트가 좀 더 짧아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게이트를 더 미시적으로 설명할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는 어떤 스레시홀드와 아택과 릴리즈를 이 시간에 다 모든 걸 함축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역부족이고 일단 여기에서는 활용하는 방법, 게이트가 있다는 거, 그 존재성만 어느 정도 존재성만 어느 정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거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끊기는 그루브인데, 그러면, 게이트는 한번 풀어보면은 어떤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로우컷을 좀 더 하이패스 시키면 어떤 사운드 나오는지 일단 솔로에서 들어볼게요. 그러면 클랩의 어떤 우려했던 점도 살짝 사라졌죠? 뭐냐면은 하이패스를 해서 완전히 하얀 느낌만 살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사운드를 개인적으로 어떤 사운드를 추구하는지의 선택권에 달려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일단은 스네어가 겹치는 게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거를 믹터가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끊기는 감이 있어서 다시 살리고 게이트를 이제 다시 조절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좀만 더 내려주면은 이제 볼륨이 더 들어오니까 덜 끊기죠. 그리고 이것도 피치를 한번 세미톤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내주고 좀 마이너스 5dB로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볼륨 내리는 것도 어떤 특별한 규정으로 지금 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귀를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잼을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오케이, 이거는 룹에 있는 그 순서대로 이거 진행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마디씩 즉흥적으로 스냅을 다시 키우고, 펜타이즈 16마디로 Alt를 누르시고, 감사합니다. 컨트롤을 누르시고, 커서 우측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로. 그럼 한번 잼 해볼게요. 네, 저는 제가 창의적으로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냐면은 이걸 지금 한 상태에서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이걸로 살려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일 것 같아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복사를 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얘를 들고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끊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연장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에디팅이 가능합니다. 끊기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 또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걸 잘라내시고 여기서 이제 반복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Alt를 누르시고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기 안에서도 자기가 패턴 원하는 형식으로 볼륨을 내리신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스네어 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넣어도 스네어가 주파수적으로 더 관통을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틈새 스네어와 그다음에 킥 사이에서 어떤 효과를 내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여기서 자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살짝 다시 맞춰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스냅을 푸는 형태에서 이걸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은
위치를 바꾼 이후에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살짝 뒤로 밀어주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처리를 어떤 형식으로 하냐, J를 풀어주고 스냅을 풀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X로 처리.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네어 첫 번째 룹 편집한 것도 여기에서 이제 X로 전체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미트 했던 거, 이 하얀 부분이 미트한 부분이죠. 반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스네어 부분에 때려주겠죠.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것 또한 EQ를 이건 잡아놨고 이 채널에 있는 EQ를 안 잡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춤 과감하게 한춤 450으로 깎을게요. 그러면 주파수를 파악하자면 여기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이 부분도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죽이고 튀어나오는 하이 사운드를 주기 위해서 그런 형식 시프트를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Q 팩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그런 그 퍼커션을 울리는 소리를 죽일 수가 있죠. 게인을 한번 높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줄이고 이 사운드와 이거를 뮤트하고 얘도 뮤트를 하면은 이것보다는 하얏을 어느 정도 더 주겠죠. 따라서 여기에 위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핑크 부분에 있는 하얏과 좀 하얏 안에서 조금 묻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살짝 낮추면 따라서 주파수적으로 파형이 다른 어떤 퍼커션 사운드가 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하얏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거를 하얏이 아니라 클랩이죠. 클랩이든 스네어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질감이 뒤에 하얏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네어와 그다음에 화이트 노이즈와 클랩이랑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또한 주파수를 깎아줬으니까 무게감을 살짝 주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큼 레이어링 하고 싶은지의 규정은 없고요. 본인이 어떤 분위기, 어떤 사운드, 어떤 질감, 어떤 구성으로 이거를 쌓고 싶는지는 본인의 창의성에 달려있으니까 레이어를 뭐 6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좀 책임감 없이 그냥 쌓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쌓는 게 좋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 진짜 많이 쌓아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질감을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쌓아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질감끼리 이거를 비교 분석한 이후 하나하나씩 뺐다 넣었다 다시 들어봤다가 해서 나만의 클랩 사운드, 나만의 스네어 사운드, 그다음 킥 사운드까지도 이런 식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샘플팩에 있는 걸 그대로 쓰기보다는 샘플팩에서 제공되는 어떤 특징과 요소들을 귀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여서 편집을 하여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사운드를 개척해 나가는 방식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올려놓을게요. 뒤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제일 마음에 든다고 느끼거든요. 이것 또한 살짝 지금 들으니까 볼륨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룹 자체가 전체적인 빈 공간을
좀 채워주기 때문에 얘와 얘도 한번 못해보는 것도 이 퍼커션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씩 조금 옮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마디를 하나하나씩 옮겨가면서 들어보는 거는 이제 지극히 자기 개인 취향에 맞는 거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여러 사운드를 도입하셔서 잼을 해보시고 좀 실용적으로 본인이 재미를 느껴가면서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도록 하고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지금 기존에 쌓아온 킥과 스네어에 충돌하지 않는 부분에 스펙트럼 아날라이즈를 보시면서 이거를 편집하는 거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어떤 분위기를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